장면 연구와 연기 1, 1주차 4교시. 자, 여러분 4교시예요. 아까 3교시에는 연기에는 정답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연기에는 정답이 있는가? 연기에는 정답이 있다. 연기의 정답은 바로 역할이다. 그래서 배우는 역할 창조를 위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연기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상상력은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배우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상상력으로 역할을 창조해야 한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1교시, 2교시, 3교시에는 연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개념 정립 등을 공부해 봤다면요. 이번 4교시에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업 1주차에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나는 배우로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때요? 좀 솔깃하신가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시대의 학생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정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연기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정답이 있어요. 연기의 정답은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답이 있었으면 누군가 정답을 정해줬으면 하는 나는 배우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슬프네요. 특히 지금의 이 시대, 부와 명성만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규정짓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배우로서 성공하고 그에 따른 부와 명성도 같이 얻고 싶을 그런 당연한 욕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PPT에 동영상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 짧은 동영상이긴 한데요.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전 세계 영화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에요. 아카데미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 칸느 영화제 등을 석권했었죠. 그리고 드디어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영화 사상 정말 처음으로 아카데미의 4개 부문을 휩쓸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게 처음이지만 아카데미에서도 외국어 영화가 발음이 어렵네요. 이렇게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기생충이 처음이라고 해요.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상이 봉준호 감독을 향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긴 해요.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기생충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연기상들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생충은 워낙 그 감독의 정교한 계산 아래 만들어진 영화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봉준호라는 이 네모칸 안에 약간 갇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에 비해 배우들에 대한 주목은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에요. 영화 관객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딱 맞춰서 감독이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서는 한 배우가 대사를 막 하고 있을 때 대사가 없는 다른 배우를 내가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는요, 관객은 철저하게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거, 감독의 의도에 따라 편집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철저하게 감독의 예술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잘하는 배우는 연기 잘하고 그런 배우의 연기는 잘 보이죠. 그런데 사실 아주 훌륭하지는 않아도 감독이 어떻게 씬 구도를 하고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배우의 연기를 잘하게 보이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클로즈업 잡고 음악 깔리고 슬로우 모션 이렇게 해주면 배우가 왠지 연기 잘하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지만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요 어디에서도 다 잘해요. 이번에 기생충에 나왔던 뭐 송강호, 이정은, 장혜진인가요? 그 배우 장혜진 맞죠? 뭐 다 그런 배우들 봐도 그렇잖아요.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잘했던 배우들은 영화나 드라마 어디 가서든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연극 무대에 주로 섰던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 매체에 가서 연기를 하면 좀 오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매체에 따른 메커니즘에 익숙해지기 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는 다르지 않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극에서 하고 영화에서 하고 연기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극에서 햄릿을 연기할 때와 햄릿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가서 다른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사실 연극 영화와 영화 연기는 다르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 이렇게 연기를 따로 말하는 건 우스운 거죠. 연기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역할 창조라는 하나의 통일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연기가 달라야 하나요? 다만 그것의 매개체가 다른 거예요.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연극의 매개체는 무대고 영화의 매개체는 카메라예요. 무대와 카메라의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그럼 메커니즘이란 뭐예요? 우리가 또 개념 좋아하잖아요. 메커니즘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작동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대의 특성이 있고 카메라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기하는 게 연극 연기고 카메라의 특성을 알고 연기하는 게 영화 연기인 거예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제가 더 쉽게 풀어서 이 얘기해 볼게요. 극장은 아무리 조그만 소극장이라고 하더라도 객석이 한 5줄은 있어요. 그럼 배우는 무대에서 5줄 뒤에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관객에게까지 역할의 감정과 행위를 전달해야겠죠. 그러니까 감정과 행위를 맨 뒤까지 확장해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만 이해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큰 극장이라면 대극장이라면은 그 연기의 확장 범위는 저 2층까지, 3층까지 더 커져야 할 테고요. 그런데 반대로 영화는 어때요? 영화는 카메라로 찍잖아요. 카메라는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카메라의 시점은. 그러니까 원거리 테이크라고 해도 우리가 카메라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줌을 해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할 때처럼 연기를 확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학교 앞에 있는 공차 그 앞에 있었는데 내 친구는 저기 건너편 중국집 앞쯤에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할 때 안녕! 좀 크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실내니까 제가 그런 거고요. 안녕! 이 정도는 해야 그 친구가 듣겠죠. 근데 내 친구가 바로 내 코앞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럼 안녕? 이러면 되지. 안녕!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오바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는 다르지 않아요. 따로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는 익혀두면 좋겠죠.
그렇지만 연기를 따로 배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대와 카메라의 메커니즘의 그 차이,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연극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버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연극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라졌나요? 영화 연기를 따로 배운 사람만이 살아남았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대 아니잖아요. 연기 잘한다고 평가받는 배우들은 대부분 연극 배우 출신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번 기생충에 송강호,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모두 연극했었고요. 뭐 이성민, 김윤석, 설경구, 최민식 이런 사람들 다 연극 배우였잖아요. 연극에서 잘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잘해요. 그런데요, 영화만 주로 하는 배우들은 연극 무대에서 잘하기 힘들어요. 다 들키거든요, 자기의 연기가. 제가 예전에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하는 연극 프루프, 그리고 문근영이 한 클로저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시 강혜정도 영화에서 연기 잘한다고 평가받았었죠. 그리고 문근영은 드라마에서 막 연기 천재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무대 공연이 모두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강혜정, 문근영이라는 배우가 보였지 극중 인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머리까지 돌아온 감이 있는데요. 이번 그 시간의 주제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주제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의 경우의 수를 맞출 수는 없지만 현재 배우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비추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기생충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는 모두 연기가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크게 성공한 배우가 되었죠. 이미 유명했지만 세계적으로 더 이름을 알렸으니까요. 연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은 사실 이러한 성공이죠. 잘 만들어진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 출연해서 성공해서 명성을 얻는 것. 배우가 명성을 얻으면 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 성공한 할리우드의 배우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가수만큼은 아니더라도 배우도 유명해지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요. 좋은 거죠. 유명해져서 미안해요. 이 한글과 컴퓨터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유명해져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너무나 멋진 삶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성공이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올지 안 올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서 배우라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배우들도 사실 많이 있으니까요. 회사원은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이 얼마라는 예상 가능한 삶이 있지만 배우는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졸업하고 내가 바로 배우가 될 수 있을지, 배역을 얻을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연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나다가도 졸업한 선배 얘기를 들으면 막 두렵고요. 특히 지금의 이 시대는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거를 너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생각이 들 거예요. 연극하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많이 하곤 했어요.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하던 1990년대만 해도 연극을 하면서 정말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궁핍한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은 배우는 누군가 나를 뽑아줘야만 작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극이든 영화든
적어도 내가 얼마 만에 한 번은 꼭 출연 기회가 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작품에 출연하고 바로 다음 작품을 할 수도 있지만 몇 달, 어떨 때는 막 몇 년씩도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수입이 일정치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의 관객의 규모는 아주 적어요. 소극장의 경우에는 객석이 50석인 경우도 있고요. 대극장도 있기야 하지만 많아야 300명이에요. 그럼 연극 티켓 가격이 3만 원이라고 치고 그런데 요새는 3만 원 다 내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아무튼 3만 원인데 관객이 100명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티켓 수입이 하루에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주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으로 극장 대관료, 그리고 제작비, 무대 제작하고 의상하고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배우가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영화는 하루에 수십만 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작사의 어떤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 배우는 조연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단역은 영화도 마찬가지로 돈을 번다고 할 수 없죠. 정말 너무 제가 어두운 얘기만 했나요? 이 얘기 계속 하다가는 아마 아무도 연극하겠다는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연극 배우는 평생 반지하방을 못 벗어나는 걸까요? 자, 조금 전에 본 동영상에 등장한 배우들의 면면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이정은, 장혜진, 박병훈, 최우식, 박소담. 자, 여기서 중견 연기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좀 어린 친구들, 최우식, 이 친구는 거의 아역 배우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박소담도 어린 친구죠. 어릴 때부터 시작했죠. 자, 젊은 배우들은 운이 좋았죠. 봉준호의 기생충에 출연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운이 어떤 걸 좌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젊은 배우들도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만 연기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소속사가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거는 또 잘 모르겠지만 어떤 노력이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연기를 못하는 배우를 캐스팅했을 리도 없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운도 따라주지 않아요. 운이 좋았다는 건 그 사람이 남들하고 비슷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게 운이 좋았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이 따라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물며 로또를 사는 노력을 해야 당첨이 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당첨의 기회가 있나요? 최우식이나 박소담 같은 젊은 친구들도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보다는 송강호나 이정은, 장혜진, 그리고 최근에 동백꽃 필 무렵의 염혜리, 그리고 엄청 연기 잘한 이성민, 이런 연극 배우 출신의 배우들의 행보에 더 관심이 가요. 그들의 현재가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언급한 중견 배우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연극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는 조단역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드디어는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이에요. 대단하죠. 모두 20년 넘게 버틴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이정은 배우는 제 대학 후배예요. 같이 극단 생활을 했었고 공연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이정은 배우가 크게 주목받은 지 불과 몇 년이 안 됐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이상 버티면서 드디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는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성실하고 연기 잘했던 친구예요. 대학로에서 연극 생활하면서 정말 누구나 그랬듯이 밑바닥에서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가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기도 했고요.
연기 말고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극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학로에 있었던 많은 배우들이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그리고 좋은 배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 외로움 이것 때문에 대학로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정은 배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배우들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없어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아카데미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버틴다고 모두 아카데미나 깐느 무대에 설 수는 없겠죠. 그거야말로 운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나게 노력하고 피나게 버텨야만 나에게 운이 오는 거예요. 연기를 잘하면서요. 연기는 기술이에요. 연기는 기술이에요. 예술적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기술은 잘해야 하는 게 기본이죠. 벽지를 바르는 기술자가 벽지를 균일하게 바르지 못하면서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하는데 왜 나는 1등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배우로서 성공하려면 일단 연기를 잘해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 아카데미나 깐느에서 상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으면 좋겠지만 꼭 그걸 못 받으면 배우로서 의미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만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연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배역을 맡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내는 그런 배우는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 꾸준히 배역이 들어올 거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배우는 소름 끼치게 잘하는 연기 한 번 하고 다시는 그 감이 나한테 안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보다는요. 어떤 배역이든 무난히 잘 해내는 배우로 인정받아서 계속 배우로 살아남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극단 생활을 할 때 기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극단 생활하면 연기도 하고 스텝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작품의 기획을 맡게 됐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는 공연을 매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배우가 어느 날은 참 연기를 잘하는데 어느 날은 뭐랄까요? 공연을 날린다고 할까요? 막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날의 자기 기분이 연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잘할 땐 정말 잘하는데 엉망일 땐 너무 별로예요. 연기의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그 배우는 연기를 그래도 잘한다 하는 배우였는데 연출들이 점점 그 배우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연기를 잘할지, 어느 날은 건석으로 공연을 날려버릴지 알 수가 없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배우는 영화도 몇 번 찍긴 했는데 이내 사라져서 연기자로서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배우로서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연기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연기를 꼭 천재적으로 잘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믿을만 하다는 연기를 할 수 있게 자신을 만들어라. 그럼 연기를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아카데미 무대에 설 수도 있잖아요. 송강호가 처음부터 천재적으로 연기를 잘했나요?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단역으로 시작했어요. 이정은 배우가 처음부터 기생충에서 보여준 것 같은 파괴력을 가진 배역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선거운동 캠프에 알바 나온 동네 아줌마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배우에게 단역을 비롯해서 이 배역 저 배역 맡겨보니 성실하게 그럴듯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로소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좋은 역할이 온 거예요. 여러분, 20대부터 성공하고 싶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를 하고 싶다면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연기의 신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배우들은 20대가 아니에요. 배우 한 명이 자신의 연기를 진짜로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20년이 걸려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연극무대 출신 배우들이 왜 연기를 잘할까요?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연극 또는 연기를 전공한 사람들이고요. 그럼 그들이 왜 연기를 잘할까요? 연극 무대에 마법가루라도 뿌렸나요? 그들이 연기를 중심 있게 믿을만하게 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고요.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실제적이 아니다. 차라리 현장 가서 부딪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그게 틀릴 게 없죠. 잘못일 리가 없어요.
거기에다 현장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작은 역할부터 해내고 인정받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기 잘하는 배우로 성장하는 거예요. 현장에 먼저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빨리 성공하고 싶다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은 그렇게 쉽게도 빨리도 오지 않아요.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정식으로 연기 전공하고 학교 마치고 현장에 와서 제대로 연기하면 칭찬받아요. 여러분, 배우로서의 삶이 너무 가난할까봐 두려우세요?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돼요. 젊음 자체가 부티나는 거니까요. 젊음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아주 부자인 늙은 사람이 젊음을 살 수 있다면 수백억이라도 내놓을 거예요. 하지만 수백억, 수천억으로도 젊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젊다는 것 자체가 부자인 거예요. 오죽하면 파우스트가 젊어지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가난한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것도 흠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으로 값을 매기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은 길게 보면 또 반전이 있어요. 회사원, 삼성 들어가면 20년 일하지만 배우는 50년 이상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열을 냈나요? 이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했던 이 얘기는, 지금 이 시간의 얘기는 수업을 하면서 또 계속 나눠볼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 1주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요. 퀴즈는 자, 이겁니다. 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아주 길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과제란에 꼭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